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계모 심씨와 이복형 화춘, 심씨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죠. 화춘도 동그라미, 모략에 빠진 화진 동그라미. 얘들아, 모략이 뭐냐? 계략이지. 근데 좋은 거냐? 나쁜 거야. 그러면 심씨하고 화춘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둘은 나쁜 사람. 화진은 그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좋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 나쁜 놈이 얘를 담궜어. 그러면 화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고전 소설이니까요. 계모가 뭔지 알지? 지한이 계모 뭔지 알지? 가짜 엄마. 그 다음에 유배를 가게 되고 화진의 두 아내 윤부인과 남부인 동그라미.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시대적 배경 생각해야 되니까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윤부인과 남부인은 다 뭐다? 화진의 부인들이다. 각각 감금된다. 이후 화춘은 장평과 짜고, 장평의 동그라미, 장평과 짰대. 그럼 장평은 같이 짰다 했으니까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 오케이? 윤부인을 간신 엄숭의 아들 엄태상에게 개가, 간신 엄숭 동그라미. 엄숭 착한 놈, 나쁜 놈? 간신이니까 나쁜 놈. 엄태상은 그 아들이래요. 개가의 밑줄. 개가가 뭐냐? 개가 뭐냐? 개가 뭐냐? 원래 여자가 처음 결혼할 때 뭐야? 출가한다 그래. 출가. 오케이? 집을 나가. 출가. 근데 개가는 뭐냐면 이미 윤부인은 결혼했어, 안 했어? 했지. 개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다시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개가의 재혼이라고 쓰세요. 재혼시키려는 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려 하는데 이를 알게 된 윤부인의 쌍둥이 남동생의 동그라미. 담을 넘어 몰래 찾아온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의 이야기다? 윤부인과 윤부인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윤부인에게 물었다. 여기서의 공자는 남동생이 되겠죠. 누이의 위태로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편지를 보낼 적에는 이런 광경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다만 편안하게 지나고 있다고 적으셨던 것입니까? 편지의 체크. 원래 둘은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연락을 했다. 근데 그때는 윤부인이 이렇게 무슨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부인이 탄성을 말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존고의 밑줄. 고의 고 동그라미. 너네 고부 갈등 들어봤나? 고부 갈등. 그래서 여기서의 존고는 시어머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어머니. 인자하셔서 나와 남씨 동생. 여기서 나는 윤부인, 남씨 동생은 남부인을 의미하게 되겠죠. 박대하지 않으셨지. 그런데 근래에는 조녀의 참소를 받아. 조녀의 동그라미. 참소를 받아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마셨다네. 그러면 조녀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졌다. 그럼 조녀는 착하네, 나쁘네? 나쁘네. 공자가 다시 울면서 윤부인에게 물었다. 남씨 동생이 당한 병거와 화진 형이 입은 재앙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윤부인은 깜짝 놀랐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편지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침내 공자가 개화에게서 개화의 동그라미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대로 전했다. 윤부인이 크게 울부짖더니 숨이 넘어갈 듯이 말했다. 남씨 동생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야. 나는 남씨 동생과 생사를 함께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지. 차마 어떻게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공자가 다시 화춘과 장평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춘과 장평의 음모 밑줄.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 개가에 대한 이야기. 재혼시키려고 한다. 그러자 윤부인이 탄식했다. 나도 마침내 죽을 곳을 만난 것이로군. 뭐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관적 가치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남편이 이미 유배 갔어. 그럼 지금은 어때? 남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실 재혼을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를 택해?
그 귀양간 남편을 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봉건전 가치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다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바 계획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윤부인에게 고했다. 윤부인은 그 일의 불가함을 말했다. 불가의 밑줄. 불가가 뭐야? 불가능하다 할 때 불가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리 아까울 것이 없지. 그렇지만 너는 부모님의 소망과 가문의 책임이 모두 네 한 몸에 달려있다. 어찌 경솔히 죽을 곳으로 자진하여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뭐야? 남동생이 뭐가 됐든 죽음을 감수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공자가 윤부인의 의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결단코 자신의 뜻에 따라줄 것 같지가 않았다. 이윽고 부인에게 겁을 주어 보기로 했다. 겁의 체크.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씨 동생은 남부인입니다. 이미 죽었고 누이 윤부인마저 장차 죽으려 하니 이 동생은 의리상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이께서 만일 내 계획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당으로 곧장 달려들어가 저 조가 도적을 해친 뒤 화씨댁의 대문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가의 밑줄. 여기서의 조가는 조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우리가 윤가, 이가, 김가 할 때 가는 뭐야? 앞에 성에 대한 이야기야. 성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의 조가라고 하면은 조씨성을 가졌던 조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나 내 말 안 따라주면 내가 당장 가서 목 썰어버리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협박을 했습니다. 윤부인은 깜짝 놀랐으나 또한 평소에 공자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끝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공자는 윤부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의 밑줄. 그럼 뭐야? 동생이 누나인 척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인은 남자의 옷으로 바꿔 입은 후에 공자는 담위에서 윤부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씨는 경망스럽게도 장평의 음모를 조녀에게 일러주었다. 심씨의 동그라미. 그러자 조녀는 윤부인이 만일 엄씨 집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원한을 갚으려 할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두려워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봐봐. 심씨가 조녀한테 쟤 개가 시킬 거야 라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태상이라는 직책을 가진 벼슬한치한테 재혼을 시킨대. 그러면 그 집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위상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 그러면 얘가 조녀 전현이 우리를 모함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녀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지. 그걸 쫄았다는 이야기죠. 마침내 조녀는 미리 비춘당으로 윤부인을 찾아가 그 사실을 고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 했다. 공자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여기서의 공자는 이제 그 윤부인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요염한 자태를 보고 여기서의 그녀는 조녀죠. 필시 조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베개에 몸을 기대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녀는 그냥 기분이 상했다. 부인이 곧 엄태상의 애처가 된다 하여 그처럼 교만을 떠는 것이요. 공자는 짐짓 놀란 채 그녀의 손을 꽉 붙잡고 꾸짖었다. 네가 일개 필부의 천첩으로서 감히 어떻게 재상의 정실에게 욕을 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재상의 정실에게 욕을 한단 말이냐 라는 내용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이제 나중에 갈고 죽일 거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조언을 수리를 뿌리치려고 악을 썼다. 하지만 공자는 다시 그녀를 잡아당긴 뒤 손을 뒤집어 얼굴을 쳤다. 한마디로 뭐예요?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그러자 마치 대나무를 쪼개 듯한 소리가 났다. 그러자부터 가로 엽시다. 소리가 났다. 그리고 조녀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니 그 모습은 마치 보고가 도끼를 품어 배와 등을 잔뜩 부풀린 형상 같았다. 가로 닫읍시다. 여기다 쓰세요. 해학. 웃긴 표현이죠. 여기서 웃기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야? 과장법과 그리고 여러가지 음성 상징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웃기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속으로 웃음이 났으나 어뜻으로 참을 말했다.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로군. 종곡계 고해 처분해야 할 것이야. 인하여 공자는 조녀를 끌고 가 정당 북쪽의 계단 위로 올라갔다. 조녀가 몹시 두려워하며 살려달라고 해결했다. 공자가 마침내 조녀를 바닥에 내치니 마치 개구리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놓은 것만 같았다. 이것도 뭐예요? 해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시원하게 한번 웃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시녀들의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다. 왜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을까?
원래 윤부인의 행동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 심시모사는 조녀를 짐에 남겨둔 채 황성으로 떠나려 했다. 공자도 태연하게 가마에 오르니 화춘과 심씨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황성에 당도하자 장평은 과연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자가 탄 가마를 이끌고 곧바로 엄숭의 집으로 달려갔다. 설고의 동그라미 우는 척하며 따라가려는 신용을 하자 장평은 설고를 꾸짖으며 쫓아버렸다. 자, 여기서의 설고는 이제 뭐 다른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다지 막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그 공자 아래에 있는 가마로 윤부인의 시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공자는 가마 속에서 가만히 웃었다. 그러면 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냐? 공자가 하는 거지 장평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녀석이 비록 북산에 높이 그물을 쳐놓았다 하나 사해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큰 새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어리석은 녀석의 밑줄. 여기서 어리석은 녀석은 누구를 의미하겠어? 누구를 의미하겠어? 얘네한테 계략을 바쳤던 장평, 심시모자 이 얘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큰 새. 여기서의 큰 새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윤부인과 윤부인 동생 본인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평신들 니네가 우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작품 이해됐냐? 이해됐지? 유택이 이해됐냐? 어느 정도. 우택이도? 나머지 지한이는? 성호도? 수아도? 봅시다 1번부터.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자는 윤부인이 지난달에 붙인 편지 내용을 통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았다. 몰랐다 그랬죠. 그쵸? 윤부인은 공자로부터 남씨 동생과 화진이 당한 병고와 재앙에 듣고 전해 듣고 울부짖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울부짖었다.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돼야겠네요. 공자와 윤부인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면서도 남씨 동생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아니죠. 아까 뭐야? 필시 죽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너는 윤부인으로부터 입게 될 후환이 두려워 윤부인을 찾아가 엄태상과의 혼인을 독촉했다. 얼른 결혼하세요. 이거 아니지. 뭐였어? 결혼하면은 어떻게 된다? 나를 혼낼까봐 자살하게 만들어야겠다가 목적이었지. 그래서 혼인을 독촉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틀렸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씨와 화추는 설고가 눈물을 보이며 윤부인을 따라가려 하자 엄숭의 집까지 동행하도록 허락했다. 아니죠. 집으로 꺼지라 그랬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고 있는 바 누가 계획하고 있었어? 윤부인의 남동생이 계획했죠.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본인이 여장을 하고 누나는 남장을 하고 본인이 대신 들어가는 것이었다. 윤부인과 공자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윤부인이 거절했었죠. 윤부인이 공자와 가문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윤부인이 공자한테 뭐라 그랬어? 너는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다 네가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부인이 설고와 함께 부모님께 돌아가야 하는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설고는 마지막까지 공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윤부인이 현재 있는 곳을 떠나야만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 맞는 말이죠. 도망치게 만드는 거니까요. 용인하지 않으면 공자가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협박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12번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A는 아까 누나를 협박하는 장면. B는 뭐? 장평과 그 걔네들을 보면서 족밥들 니네가 나를 어떻게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A와 B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B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A는 비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A와 B는 모두 문제 상황을 야기한 타인에 대한 반감. A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조가 도적을 해친 뒤라고 했으니까 조녀에 대한 분노. B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장평과 걔네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A는 B와 달리 자신의 우월한 지위의 밑줄 우월한 지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오면 뭐가 돼야 돼? 아까 사실 이 부분은 우월한 지위는 어디에 대한 부분이냐면 그 오른쪽 지문에서 네가 일개 필부의 천첩으로서 감히 어떻게 재상의 정실에게 욕을 한단 말이냐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 4번 B는 A와 달리 제3자가 한 행위를 직접 언급하여 직접이 아니죠?
비유니까 간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미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B는 과거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내면의 결심을 재확인하고 있다. 내면의 결심을 재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내적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할까 말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있었어? 없었죠? 그래서 5번도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장이나 여장과 같은 복장 전환은 복장 전환 밑줄.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여기서 윤부인이 남동생으로, 남동생이 윤부인으로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사의 국면을 전환 밑줄, 웃음 유발 밑줄. 그래서 웃음 유발이 아까 뭐였어요? 해악이라고 했죠. 해악적 상황을 드러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전 소설에서 남장은 주로 여성 신분으로 타개하기 힘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되고, 여장은 단순한 흠밋거리로 활용되거나 타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윤부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됐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인물의 비범함, 그래서 누구의 비범함, 윤부인의 남동생에 대한 비범함이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윤부인이 화춘과 장편의 음모를 듣고 죽을 곳을 만난 것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여성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타개하기 힘든 위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공자가 누이를 위해 죽을 곳으로 자진하여 들어가고자 윤부인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여장을 하는 인물의 비범함, 맞는 말이죠. 남동생이니까요. 공자가 손을 뒤집어 조녀의 얼굴에 치고 싸대기 날리고 하는 거 어때요? 국면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대범한 행동이. 왜? 원래 윤부인은 못했는데 얘는 했어. 그래서 시녀 모두가 다 놀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녀가 도끼 품은 보고가 폐기되기 위해서 뭐야? 아까 해악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한다. 긴장을 이완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자가 두려워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조녀를 보면서 시원하게 웃는 장면에서 복장 전환이 위기 상황과 무관한 인물 밑줄. 조녀가 아까 뭐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참소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관한 인물이 아니라 뭐다? 유관한 인물이다. 관련성이 깊은 인물이다 라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